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튼 평택도 250mm 이상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뭐 비가 올 때도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그 준비를 해야 사실은 되는 부분이라 우리 안전건설 교통국을 포함해서 뭐 각 우리 시의 그 부서들이 같이 좀 종합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현장들 가보면 항상 전년도보다는 정비도 잘 돼 있고 또 전에 뭐 침수된 데들이 뭐 이번에는 침수 안 된 곳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 부분은 이제 뭐 침수도 된 곳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수세교 지하차도도 작년에는 2번이나 침수됐었는데 이번에는 대비를 잘 하셔갖고 침수되지도 않고 통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시의원으로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태풍도 뭐 올라온다는 보도도 있고, 또 이게 워낙 그 국지성으로도 막 집중호우가 내리고, 요새는 뭐 집중호우가 아니라 뭐 극한호우라고 얘기도 기도 하고, 이제 그 뭐 규정도 막 정해졌는데, 이제 평택은 그나마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지금 뭐 가평이나 또 경남, 충남에는 또 인명 사고를 피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큰 피해들을 입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평가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약에 거꾸로 제가 이제 보도 자료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간당 그 70mm, 심지어는 90mm, 114mm 뭐 이렇게 내린 곳이 있어요. 그러면 또 누적 강수량이 뭐 500mm 이상 뭐에서 뭐 심지어 뭐 800mm 뭐 3, 4일 내에 그렇게 강우가 누적 강우량도 있고, 또 하루 일평균 강우량이 뭐 300mm, 400mm 넘게 온 것도 있단 말이죠. 광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럼 그러한 경우가 평택에 내릴 경우에 그게 뭐 100년 빈도다, 뭐 어떤 건 200년, 300년 뭐 빈도에라고도 뭐 추측하는 부분이 좀 뭐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거겠지만, 그럼 그럴 때 우리 평택은 과연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그럼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걸 대비해서 모든 뭐 하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뭐 피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대비책들도 사실은 필요할 거고, 그러나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 정도 피해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구축해야 될 어느 선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중장기적인 계획들, 단기적인 또 대책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고민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극한 호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제 방제 능력이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이제 그 국가하천하고 이제 지방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시내를 관통하는 그 하천들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느 시점에 대피를 하고 어느 시점에 그 이재민 수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지난주 이제 호우를 겪으면서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 경중 뭐 제 경중 인명의 경중은 없겠지만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그 세교지하차도 그 차수벽을 1.2m 설치를 한 거는 그 이상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하차도는 안전할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그 경부선 철도나 아니면은 그 오히려 도일천 제방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높이를 산정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높이가 넘는다고 하면은 그 지하차도를 침수시키는 게 맞겠죠. 예, 그건 복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을 각종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도시주택국 할 때 또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또 그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 단계에 좀 반영을 검토를 좀 요청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국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도 오래 하시고 또 도시주택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수행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비용도 국비나 뭐 우리 시비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새롭게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의 계획 단계에서는 그나마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뭐 30년 빈도나 50년 빈도로 돼 있는 데가 지방하천은 대부분이란 말이죠. 국가하천은 뭐 100년 빈도들이 로 돼 있지만 그러면 우리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제 컴팩트 시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도일천의 빈도를 지방 하천이지만 100년 빈도로 해서 최소한 마지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게 도시가 되는데 그게 잠길 경우에 수몰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인명 재산상의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게 뭐 브레인 시티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상에 또 이제 향후에 안중 역세권도 개발 계획이 있고 그 외에 좀 굵직굵직한 개발 계획에 있을 때 하천의 개원 계획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강화시키는 것들은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걸 좀 강하게 이게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고 그렇게 극한 강우량이 내린 곳이 있는데 이게 뭐 그 중북도 같은 경우도 그 보도자료 보면 지역마다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그날 내릴지를 에 대한 그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지는 게 없는데 이게 뭐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로 침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를 그럼 우리가 할 때
그 도로 침수가 이렇게 강우량이 내릴 때 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계획, 그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로 건설이 좀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돼서 계획 단계에 반영이 돼야 피해를 그나마라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일천의 경우는 이제 지역 공공주택 지구에 포함이 돼서 그 이제 전체적인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최초에 이제 그 작년에 시행한 그 이제 도시 컨셉을 잡는 회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일천을 더 확장을 하고 일단 그 유사시에 그 좀 더 하폭을 확장을 해서 이제 그 하천 공원화를 하고 유사시에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 지금 이제 지구계획 수립하는데 거기 내용이 담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제역 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발 높이가 한 10m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 높이하고 우리 시는 워낙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 물론 이제 그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뭐 성토를 할지 어쩔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신지구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그 배수 펌프장도 그게 그 위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하류로 가서 더 배수 배제 능력을 키워야 될지 그런 것도 그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일천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지역 공공주택 지구 개발 계획에 그 모든 계획이 포함이 돼서 그 안전한 도시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저희 시에서도 그 의견을 개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원평지구도 도시개발을 시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평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군문천이 붙어 있고 예. 다른 데보다 그 부분이 제일 좁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수위가 위험수위로 가는 곳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그 길목이 좀 좁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또 일정 규모 이상 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저번에 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별도로 문자 드렸지만 그 신평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 펌프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제가 현장 갔을 때 50cm도 안 돼. 거의 한 3, 40cm 될 정도로 찰랑찰랑 한 상태인데, 이제 그게 그래도 이제 거기 자연불락하고 어쨌든 농경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집도는 낮은 편인데, 이제 원평 도시개발되면 거기도 신평 쪽도 포함되어 있고 그 원평동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그게 국가하천의 하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까지도, 또는 그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또 제가 현장을 다니거나 그런 부분들이나 고민되는 부분이니까 업무 보고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우리 화학 사고 났던 관리천 같은 경우는 화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화성에 하고 양감 쪽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 평택의 북부 쪽인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쪽은 상대적으로 비가 덜 왔어요. 수원이나 이쪽은. 그래서 진이천은 수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게 아니라 화성, 수원, 뭐 오산, 용인 이쪽에서 막 폭우가 퍼붓고 우리도 퍼붓고 이러면 사실은 진이천 수위가 높아지고, 이게 이제 안성천과 합류돼서 평택 강에 올 때는 이제 서탄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지방 하천들이 범람할
위험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뭐 경기도나 국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진짜 빈도를 100년 빈도라든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을 시켜서 대비를 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피해들이 예전에는 큰 피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또 도시가 개발되고 또 막 성토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논 같은 게 저류지 역할을 엄청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역할들 상대적으로 하는 면적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논들도 막 성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류지 역할을 못해. 길보다 막 높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뱉어낸다고요, 물을. 이런 상황들 속에서의 그 대비책들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지방 하천 중에 이제 그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통곡천의 경우에 이제 2014년도에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경과돼서 작년부터 이제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하류 부분은 80년 빈도에서 이제 100년 빈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그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류도 이제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을 해서 그 이제 담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그걸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도 계속 건의를 해서 좀 그 하천이 좀 개수돼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건데 이제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해서 뭐 191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웃 도시인데 그 옹벽이 무너져서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위에는 포트홀이 발생해서 거기는 차단을 했는데 그 옹벽 아랫부분의 통행로는 차단을 안 해서 인명 사고가 났단 말이죠. 저도 그 영상으로 봤는데 뭐 순식간에 이게 무너지는 거라 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차는 다행히 상황을 이제 목격하면서 서갖고 예. 일부만 파손된 이제 상태가 됐는데 근데 뭐 이게 중대 시민재해로 볼 거냐 안 보냐 갖고도 뭐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요청했는데 우리 시는 다 사전 점검을 했나요? 네, 그 우선 그 뭐 바로 인접 지자체에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우리 시도 이제 각종 그 도로 구조물이나 거기에 이제 거기 같은 비슷한 그 뭐 보강토나 이제 옹벽 구조로 돼 있는 시설물이 많아서 저희도 긴급하게 그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안전 점검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그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유관 그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건 저희가 정밀 진단까지 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설 도로과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건설해야 될 도로들이 많아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도 잘 뭐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도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계획 세워놓고 실제 추진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15페이지에 보면 그 청북지구 접속시설 타지구
연계 추진으로 공사 지연, 도로 및 접속 시설 잔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청북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네. 네. 저희가 이제 용선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입체교차로로 계획했다가 그게 이제 평면교차로 계획하면서 수원국도하고 협의하면서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현재 이제 도로구역 변경 결정이 고시가 됐고 현재 이제 사업 시행을 이제 LH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화영지구하고 청북지구하고 이제 같이 광역에 같이 접속돼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 노선 그러니까 이제 홈플러스 앞에가 될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구간은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안중 그 시내에서 이제 그 38국도 자체가 이제 확장하는 거로 같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 청북 택지에서 광역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그 총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275억 정도 되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는 이제 청북지에서 부담을 하고 그 사업 시행 자체를 화양지구나 이 뭐 그 지금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275억은 LH가 부담하고,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청북 택지에서 반영 이제 사업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보상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됐을 거로 판단되는데요. 당초에 광역에 반영됐던 사업비 부분은 일단은 이제 LH에서 분담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사업 시행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 착공이 가능해요? 그 지금 이제 그 사업 착공 시기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올해 요게 이제 대광이 심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그 입체 교차로 했던 거를 그 이제 평면 교차로 가는 거 대광이 심의가 이제 있을 예정에 있고요. 대광이 심의가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일정 시기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6페이지 보면 그 화양지구하고 그 현덕지구 광역교통 대책 연계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덕지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인데 이게 같은 부분을 표기하는 거야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부분의 영역이 또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경기 경제 자유 구역이고요. 요게 이제 현덕 지구로 이제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현덕지구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안 돼서 좀 지연됐던 부분인데 2026년 상반기면 현덕지구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정이 되면 이 광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덕지구도 아까 얘기했던 안전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재난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이것도 규모가 꽤 큰 개발 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화양지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화양지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덕지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잘 협의가 돼야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미완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되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들을, 그래서 꼭 그 부서 우리 건설도로과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근거와 계획을 좀 가지고 이거는 협의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난백상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화양지구 뭐 여러 가지 뭐 아시고 계실 거라 제가 뭐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의원님 말씀 이제 유념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림으로 제가 보면 그 경기경제 자유구역 현덕 지구 사업 표기한 거 22페이지에 도면 보면 지금 그 D가 국도 39호선 확장이잖아요. 기산교차로에서 현덕 지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북 IC에서 기산교차로까지는 즉 기산교차로에서 현덕지구까지는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인데 그러면 청북 IC에서 기산교차로까지는 그냥 4차선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요 광역은 이제 광역 지금 현덕지구 사업 시행하면서 그 현덕지구와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평택 관광단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하고 연계된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도선을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을 확장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분은 또 안중 역세권 개발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또 거기를 계획에 넣어버리면 6차선 가지고 감당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은 돼요. 일정 구간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도시 계획이 좀 도로 계획이 좀 짜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국리 얘기는 아까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최소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신국리든 평국리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보행자와 자전거 타시는 분이 그것이 연결되는 방식은 그게 육교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차량 사이로 그냥 지나가는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도로건설 관리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25년 9월이면 용역은 나옵니까? 최종 용역이? 저희가 현재 이제 그 용역이 이제 중지가 돼 있는데요. 중지된 사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저희가 이제 국토 6차 건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용역사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국토 6차 건설 관리가 저희가 5개 노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총괄 일괄 예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의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그 평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책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용역사와 지금 중지 상태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늦어져요? 최종 실제로 그 내년 아마 그 한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럼 25년 9월이 아니라 26년 9월?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 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연말까지 일단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 용역은 아마 그거하고 맞춰서 준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올 12월이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개량이 됐든 아니면 등급 상이나 조정이 이런 필요한 부분들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재해영 평가하고 이제 소규모 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항과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로건설 관리 기본계획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같이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국도 6차 건설 관리 계획과 맞춰서 도로건설 계획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어촌도로 그 정비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그 중지 상태지만 그것도 연말에 좀 성과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어떤 뜻인지 잘 아니 여기 모르겠습니다. 보면 지금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보면 이 관련 기관 및 경기도 협의 예정 25년 9월부터 25년 10월이잖아요. 그 현재 이제 중지 기간이지만 요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의원님. 정확히는 저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갖고 일단 뭐 세세한 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만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간 연결 도로 중에 뭐 많은 건들이 있지만 그 시도 6호선 기름 IC 안중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보상이 37%는 돼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보상은 지금 이거 한 2년 동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중역 부분의 그 제2 과선교 부분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사업비 확보해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IC가 뭐 항상은 아닌데 그 주말에는 그 기름 IC 진출입이 쉽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민이 되는데 그쪽은 아직 보상이 거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보상이 안 됐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전체 지금 건설도로가 총 사업비가 154억이죠? 그 본 예산에 한 1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추경에 다시 그 한 160억 정도, 130억 정도 지금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210억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비가 이제 실제 공사 사업비가 좀 더 부족한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본 사업들을 정상 진행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왔던 25년 총 사업비가 210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뭐 다른 부분은 뭐지 매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동사기기 확장공사 뭐 저도 현장 보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네, 준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 수건 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소사벌 지구나 이 서재 지구 할 때 사실은 반영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난 보거든요. 그 현장도 잘 알고. 그러니까 향후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LH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부담을 지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부담을 좀 지워야 된다. 이걸 왜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왜 그런 부분에 미처 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해서 가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공사하시는 데는 애쓰셨는데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도 잘 체킹을 해서, 사실 저번에 두릉교도 그때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LH하고 5대5로 해서 두릉교도 4차선으로 확장한 거 아닙니까? 원래 협의가 없었으니까 LH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부담할 우리 사업 구역 밖이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담을 안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하여튼 노력하셔갖고 5대5라도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좀 사전적으로 좀 체킹들을 하고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시 재정에 좀 이게 정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재정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국장님이 그런 계획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사전적인 체킹을 좀 해서 부담 주체한테 명확히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에서도 도로 만드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후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시 예산으로 그 도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하나 뚫는데 보통 뭐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따지면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런 건 뭐 그냥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니까. 근데 평택시 1년 예산은 210억인데 도로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은데 그 개발 사업이 사업 그 초기에 그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쪽 사업 주체가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서 간 유기적인 좀 업무 체계를 좀 그 더 공고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로 말씀대로 이제 더 시비가 그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덕 신도시 1단계 보면 그 파라곤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앞에 네, 그 종덕 초등학교 있는 도로. 그건 4차선이에요. 예를 들면 그 가감 차선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 큰 교차로일 때만 가감 차선이 한 30m 있어. 제가 선거 때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2시간 인사하면서 보면 거기 차 한 4대 딱 서 있으면 좌회전, 우회전 되지도 않, 그러니까 우회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가 쭉 밀려서 있고 그게 굉장히 지금 고덕 신도시가 다 입주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에 협상 통해서 그 정도 선으로 저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화시킨 거지 도로 조건을 LH 요구가.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근데 거기 도로변에는 다 상가 건물이 젖어 있는 상태라고. 확장할 방법이 없어요. 보도를 다 없애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 LH는 책임져서 뭐 해주는 게 있냐 대신 거고. 그다음에 그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우리 도로 관리과 한두 개 질의할게요. 그 교량 육교 뭐 점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추세는 육교 건설은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아주 위험하거나 불가피한 걸 빼놓고는 사람이 횡단을 하는 거고 차가 서야지 되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고 도로죠. 거기에 맞는 안전 시설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주 위험하고 불가피한 곳들에 육교를 설치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 그럴 경우에 보면 캐노피가 설치가 안 돼서 특히 이제 눈이 올 때 눈이 쌓이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노피가 안 돼 있는 곳들은 진짜 꼭 필요한 육교라면 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진짜 불필요한 육교라고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철거를 비롯해서 다른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캐노피 설치는 거의 완료돼 있나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캐노피 설치는 현재 특조금이라든지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행 캐노피에 차로를 가는 데는 캐노피를 했는데 실제로 위험한 경사로 계단 쪽은 또 캐노피가 안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와 현재 지금 보완하는 거 모든 거를 만약에 육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업 주체한테 캐노피 반드시 설치해서 인수인 있게 받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육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장당 PPO 앞에 그 코스트코 하면서 그런 데는 보도 육교를 철거를 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로등 조득에서는 사실은 본청 관할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었고 이제 근데 어찌됐든 총괄하는 적이니까 출장소가 아니라 그 좀 상대적으로 송탄이나 안중 출장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에서 좀 이 배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좀 송탄이나 안중 출장소에도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예, 말씀하신 사항 정보 공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데 그 뭐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분기별로 특히 이제 가로등 이런 거는 좀 분기별로 야간 점검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 또 뭐 본청은 하는데 읍면동도 그런 부분을 뭐 분기별까지는 아니래도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서 좀 이렇게 점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좀 개선할 것들이나 고장 난 거나 또 추가 설치해야 될 것들은 좀 설치하는 방안도 좀 잘 짜서 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종합계획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 평택 강에 그 자전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다 올해 원래 완료 예정인데 완료되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자전거 도로는 올해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진이천 구간도 보면은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그 미장을 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게 마감이에요? 지금 전체 구간을 좀 소홀하다 싶은 구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구간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답변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이게 평택 강까지 다 개통돼서 운영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개통 완료하고 인수인계 받아서 이제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언제쯤 그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조금 땡겨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사정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가을철에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평택이 좀 자전거 도시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좀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마무리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네, 이승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종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